그래서 돈이 무섭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아무리 가져도 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끝없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한 욕구는 왜 끝이 없을까?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에서의 돈의 가치.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욕망까지 살 수가 있어요. 다정함을 느끼고 싶다, 감동을 받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만족시켜줄 상품이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 수명을 살 수도 있어요. 목숨까지도 살 수 있는 세상인 거죠. 심지어 국가의 힘이 없으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있으면 살인도 쉽게 의뢰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소련 붕괴 후에는 모스크바에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만 받고도 청부살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사람한테 너무 원망살 짓은 하지마.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자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돈의 가치가 중요해진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금전적인 가치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갖는 것이 곧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에 쉽게 빠지곤 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많은 돈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대답을 하셨죠. 당장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 지폐나 화폐가 주는 안정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닫는 배금주의자는 자신의 인생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해서 목적 없이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부에는 실체가 없다. 사실 부라는 것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쉽게 지배당하고 말죠. 실체를 알지 못하니 거부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 없으니 쉽게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한 끼에 50만원 하는 초밥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나 먹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초밥을 365일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쉽게 물릴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맥주의 첫맛, 그 기분은 어떨까요? 시원할 겁니다. 최고일 거예요. 하지만 2잔, 3잔, 10잔째는 어떨까요? 이제 그만 마시고 싶을 겁니다. 술 맛이 점점 떨어지겠죠. 자, 이제 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다시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1000만원을 준다면, 1억을 준다면 어떨까요? 온몸을 다 바쳐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죠. 즉, 돈에 대한 욕구에는 제한이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양, 가질 수 있는 물건의 수에는 한계가 있지만 돈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돈이 무섭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아닐 거예요. 확실히 돈을 원하긴 하지만 돈을 위해 일만 하는 인생도 싫을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관계에서 온다는 하버드 연구의 결과가 말해주었듯 친구, 가족,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행복보다 안락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포나 구속되었을 때조차 모종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것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는 생물이기 때문이에요. 주변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놓인 환경에서 얼마나 안락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해요. 행복이란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이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생활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최근 일입니다.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취향을 선택하는 문제와 같아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목표로 해도 좋고 돈 이외의 다른 행복을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쫓는다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해요.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이나 사람과의 인연도 혼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나의 재산이 너의 재산보다 많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너보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즉, 그는 마음이나 사상만이 유일한 재산이며 경제적 부가 행복의 요소는 되겠지만 그 자체가 사람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연봉 때문에 퇴사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남과의 비교에 의한 것, 나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내 삶에 필요한 돈이 얼마만큼인지 따져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면 오히려 돈에서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라는 책의 제1장 풍요에 대한 철학 파트를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요즘은 자기계발서보다는 철학이나 행복한 인생에 좀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버는 목적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직 더 많은 돈만을 바라고 돈만을 위해 일하고 더욱더 제 자신을 올가매고 채찍질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서울 가까이에 살아야 해, 서울에 집 한 채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모든 것은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목표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딱 저만을 위한 목표와 계획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라는 책에는 돈, 인간관계, 일, 부정적 감정, 그리고 고독, 이렇게 5가지 주제에 대한 철학을 두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아주 쉽게 읽혔고 철학적인 내용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책을 읽으시면서 풍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남을 따라가고 돈을 쫓는 대신에 자기 내면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